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학곤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날씨가 좀 안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조금 고생은 덜 하셨을 것 같은데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기술 세미나 내용은 아닌데 회장님이 그래도 작년에 그 협회에서 큰 성과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원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좀 공유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내용을 좀 준비해봤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또 많은 회원사분들이 웹진을 발간하는데 원고도 많이 개조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차로 준비한 거는 이 웹진이 필요한 배경과 이제 필요성 그리고 이제 웹진이 구성 내용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 순서로 자료를 작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친환경 컨설팅계가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건축 환경이라는 분야로 연구직을 진행하시다가 제가 들고 왔어요. 네. 그 협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산업체로 나와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친환경 건축을 구현을 하려면 필드에서 누군가 직접적으로 이제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책상에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산업체로서 회사들이 이제 나온 게 2000년대 초반대고요. 그래서 EN을 필두로 해서 2010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회사가 창업을 했고 현재까지도 이제 많은 회사들이 창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는 에너지공단에서 접수한 회사들로만 따지면 아까 김민성 부회장님이 한 500개의 회사가 된다 그러는데 사실 컨설팅 회사라고 명명하기에는 제가 판단컨대 한 200여 회사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의 연령으로 따지면 이제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사실은 친환경 건축물 구현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보급과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체적인 노력은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 관련된 컨설팅, 패시브 디자인, 건축 환경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이나 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들의 이제 가장 큰 역할은 수행을 하고 보급하고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 진행을 한 10년 이상쯤 될 때서부터 항상 생각한 게 그래도 우리가 필드에서 이렇게 피부로 부대끼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누군가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책을 한번 발간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니야 책보다는 책은 교수님이 많이 쓰셨으니까 우리가 저널지 같은 거, 협회지 같은 거 좀 발행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아무래도 이제 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친환경 회사인데 인쇄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도 용이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미팅에서 잠깐 시간이 나오면 쉽게 접근하기 좋은 웹진으로 좀 성격을 바꾸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웹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이제 기술력이라는 거 노하우를 우리가 전달하고 전파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6월에 첫 호를 발간을 하게 했고요. 올 3월 1일에 이제 4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회는 청년에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EAN이고 3회째는 에너지X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4회는 건설환경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3월 1일 날 발간 예정입니다. 이 웹진의 챕터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크게 8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이제 친환경 건축물 속에서부터 협회가 지금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8개 챕터로 나누고요. 오늘은 이 챕터에 대한 설명과 직접 저희가 웹진 사이트를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해서 그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웹진은 아무래도 이제 스크롤 방식으로 핸드폰에서 보기 최적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하단 방향으로 길고요. 지금은 이제 가로 페이지니까 3단락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은 세로로 긴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첫 번째는 하이라이트, 두 번째는 발언과 논평, 보이스, 그다음에 people, 그다음에 그린 이슈, listen to, about, what to do, what we do 이렇게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실상 친환경 컨설팅계가 이제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해요. 친환경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만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적 컨설팅을 하고 디자인안을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디자인이라든가 요즘은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축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컨설팅사가 참여를 해서 디자인 제안들을 꽤 많이 해왔고 그게 이제 실제 많이 구현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건축물들에 대한 소개 대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현상 공모라든가 각종 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참여 그림들은 화려한 게 많은데 정말 그게 준공된 게 그 그림대로 됐는가 아니면 또 변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는가에 대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준공작 중심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경기 주택도시공사 용복합센터인데 이건 추후에 이제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보이스인데요. 이제 발언과 논평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사실상 제도나 정책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본래 아쉽고 개정됐으면 좋겠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의견을 한번 정말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협회사 회원분들은 누구나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고요. 매 호마다 한 3개 꼭지 정도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이스 부분에 이제 샘플이고 요 페이지는 아마 4호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고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용을 볼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3월 2일 날 발간 예정입니다. 피플은 이제 인터뷰라는 내용인데 이 피플은 그 후에 좀 이슈가 됐거나 화제가 됐었던 분들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그 다음에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페이지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각계의 뭐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장대희 박사님 많이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나면 사실은 이거는 뭐 날 잡고서 보는 내용은 아니고 어디서 잠깐 시간 날 때 가서 보시면 꽤 괜찮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4호에 박덕주 이제 그 센터장님이 올려주신 글이 아마 인터뷰가 게재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페셜 포커스라는 내용인데 이제 특별계획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어. 가령 지금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AI와 친환경 관련된 어떤 접목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1월서부터 이제 제도가 변경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돼? 라는 부분이 사실은 뭐 건설사들이라든가 발전 쪽에서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거는 어떻게 대응하고 비주거는 어떻게 대응하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뭐 인증을 받기 위한 요소 기술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지금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 요번 후에 이제 게재 예정이지만 장대희 박사님도 오셨지만 녹색건축 인증 개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조금 미리 좀 한번 좀 조사해보고 탐구 한번 해보자 이런 챕터의 부분도 4호에 이제 게재 예정입니다. 요번에 이제 3호에 실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이슈라는 내용은 그 분기에 사실 각종 친환경 이슈 기사들이 아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창의적으로 글 쓰는 내용은 아니고 각종 기사,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관련된 신문 기사도 있을 거고요. 정부의 정책이나 보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기사들에 대한 취합을 해서 우리가 뭐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볼 수 없었던 내용을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이 내부 정보를 전달하겠다라는 내용의 취지의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실었는데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의무화가 사실상으로 좀 보류됐다라는 게 이제 1월 25일자 신문에 이제 실렸던 내용을 올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스트로는 그 분기 때
제도가 아무래도 변경이 됐거나 예고가 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취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일단 제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글을 쓰고 원문도 링크를 해서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out라는 챕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협회사 탐방 또는 협회사 소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사나 신규 회사가 있는데, 야 나름 참신해. 사업 방향이 참신하거나 조금 굉장히 의욕적이야. 그럼 그 회사를 소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회사가 또 새로운 사업 방향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거나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그 회사의 그런 내용들도 이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총 4개가 소개가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X, 두 번째는 잘그린 건축연구소, 세 번째는 HAC, 네 번째는 한국건설환경,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호에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건설환경 샘플로 이제 실었고요. 그 다음에 What We Do라는 거는 협회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기 때 협회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내용. 그래서 회장님이 어디 가서 MOU를 체결했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발표를 하셨다든가, 어디에 이제 패널로 참여하셨다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실어서 협회가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회원사한테 좀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그래서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기사를 살짝 스프랩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웹진으로 가서 직접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진.kr을 치면 이렇게 웹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스크롤 하면서 보여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고요.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제 보이스, 발언과 논평이 있고, 그리고 피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기획, 스페셜 포커스, 그 다음에 그린 이슈,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어바우트, 마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샘플 한번 보면요. 하이라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융복합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이제 융복합 관련돼서 저희가 친환경, 이 건축물의 친환경 컨설턴트로 참여를 했을 때, 사실 인증에 대한 용역 수행이 사실 컨설턴트의 업무 중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수익 사업 중에는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건축물을 구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의 특징이자 목적은 뭐냐면 중고층 업무시설, 오피스 시설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만드는데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었던 프로젝트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건축물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요구량에 대한 부분을 최소로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패시브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안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되는 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런데 이제 도심가의 이런 고층 오피스는 지붕의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면적도 좁기 때문에 사실 일면에 BIPB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남쪽이라든가 남쪽은 그렇다 치지만 동서측은 어떻게 적응할 건가? 그래서 동서측에서도 태양광 PV에 대한 발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미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PB라든가 BIPB 색상이 사실은 도시 미적에서 사람들의 이제 호감적인 색상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도시의 색상에 좀 어울리는 BIPB 색상을 채택을 한 부분, 그리고 태양광 PB 뒤쪽의 어떤 열고임 현상, 배열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어떤 실내 환경에서 빛 환경이라든가 실내 기류 환경에 대한 쾌적성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제 스터디한 부분들이 이제 각종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이미 사용자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거를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르는 사례를 보면 이제 이 그리닝 모델링인데, 저희가 화려하고 큰 건물만 또 친환경에 접목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건물들이 이렇게 작은 건물이죠.
그래서 이거 더더욱이 작은 이제 경로당인데 국가정책이 밀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실질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절감,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어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거냐, 공사 개선에 대한 우선 범위를 먼저 책정하고 단열, 기밀, 열교, 환기, 차공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 개선 방향과 시공을 한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열이라든가 외단열 시스템, 전열교 환기 장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했었던 내용들이 서술한 내용입니다. 김민동 부회장님이 시계를 보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맞나요?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보이스 부분은 아까 이제 발언과 논평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볼게요. 교육환경 평가, 사실 어느 때서부터인가 친환경에 대한 내용 들어온 거고, 친환경 컨설팅사의 업무 중에 사실 난이도가 요즘 제일 높아요.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심의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도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난개발이 돼서 교육시설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이드라인과 지침은 명쾌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심의를 들어가면 모 심의위원분들이 일조 수익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맞춰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층수를 낮춰라, 뭐 배치를 바꿔라 이래서 건축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들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 큰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나무택의 안영준 대표님이 요번 후에 실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기사가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플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건축학회 회장님이신 박진철 회장님께서 이제 웹진의 창간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코사타가 웹진을 통해서 더 대중화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을 써주셨고요. 스페셜 포커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건축 에너지, 녹색 건축 인증, 뭐 AI 관련된 내용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이슈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각종 기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좀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요. 법에 대한 내용도 개정된 것들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일부 개정된 내용들, 뭐 녹색 건축 기본 계획이 고시됐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어바웃 파트너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 박사 회원사들 소개하는 내용들이고요. 와리도는 이제 협회에서 하는 활동들, 그 분기 때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지금 이제 각 회원사들이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원고를 안 쓰신 회원사분들 많이 계실 거고, 또 쓰고 싶은데 뭐 이렇게 기회가 안 온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마지막이고요. 이렇게 그냥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웹진을 통해서의 성과와 기대 효과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친환경 건축의 인식 제고하고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친환경 기술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컨설팅사의 이미지가 고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웹진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이 웹진이 누군가가 제일 많이 볼까라고 생각할 때 대학생들이라든가 대학원생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교육과와 그걸 통해서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 웹진을 홍보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1분짜리인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간밖에 안 남았어. 국내 친환경 건축 관련 정보를 찾아봐야겠어. 아,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의 그린진 사이트가 있지. 이거면 도움이 될 거야. 이게 통할까? 그래, 일단 시작해보자. 먼저 발언과 논평에 들어가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언급하면서 친환경 건축의 당위성을 강조하자 왜 중요한지를 딱 짚어주는 거지. 다음은 현황, 국내외 최신 현황을 통해서 현재 친환경 건축이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하고 문제점도 함께 제시해야겠어.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해 어떤 철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해. 전문가들의 생각을 반영하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겠지? 마지막으로 설계, 최신 친환경 기술과 개정된 제도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시하면 이거 진짜 가산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다행이다. 그린진 덕분에 겨우 발표를 끝냈어. 여러분도 그린진을 활용하면 발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엔 최근 준공된 친환경 건축물 사례도 많고 전문가 의견까지 반영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특별기획 코너에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강추. 그뿐만 아니라 회원사들의 동향도 확인해서 취업이나 인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녹색건축기술협회의 다양한 활동들도 찾아볼 수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그린진.kr 검색하시고 꼭 사용해 보세요. 네, 이상의 내용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